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어식 사고에 젖어볼까요? 자, 오늘도 몇 가지 표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영어식 사고에 한번 젖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좀 간단한 표현부터 시작할게요. 내일 휴가를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외국계 회사에 다니면서 직장 외국인 상사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 휴가를 낼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잠깐 멈춤을 하고 저는 진행할게요. 자, 이런 표현을 알고 있는 분은 사실 쉽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냥 이런 표현을 접하지 않고 그냥 뭐 독해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영어 공부한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어려운 표현이죠. 진짜 난감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영어식 사고와 우리말의 차이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답을 알면은 이거 이렇게 할 겁니다. May I take tomorrow off? 자, 영어는요. 우리말은 어떤 그 행위에 대한 그 대응되는 그 동사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모든 어떤 동사로서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동사와 이 부사, 어, 일반 동사와 부사가 특정 환경 속에서 의미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취해서 회사라는 공간에서 딱 떼갈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죠. 이게 만약에 목적어가 이런 어떤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모자나 옷이나 양말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은 이 물리적인 목적물을 내 몸에서 딱 떼내다니까 벗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어떤 테이크오프가 이륙하다라는 그런 비행기가 동체가 땅에서 떨어져서 공중으로 뜨는 것도 이런 어떤 형상화를 시키면은 될 겁니다. 막연히 영혼 없이 그냥 뭐 암기를 할 그런 요소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영어식 사고, 영어에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영어 회화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인데, 자 그렇다면은 다시 미션을 드릴게요. 조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자, 내가 몸이 아프거나 또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학생 입장에서 아프면 조퇴를 해야 되겠죠. 뭐 굳이 뭐 꼭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급한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돌보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가야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까요? 자, can I can I can I go home early 하고 이렇게 하면 조퇴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취지일까요?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요. 어떤 의미인지 다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 조퇴를 꼭 집에 가기 위해서 조퇴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볼일을 보기 위해서 빨리 가는 건데 요 고홈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표현을 쓰느냐? 마찬가지 take off. May I take? 여기서는 어떻게 잠시 생각을 해볼까요? 뭐를 take 해야 됩니까? 아까는 tomorrow라는 시간을 take 했죠. 이때는 the rest of the day입니다. 자, 지금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나머지 시간. 회사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면은 그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퇴근 시간까지의 그 정해진 나머지를 또 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영어의 어떤 특정 행위를 표현하는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동사와 부사 또는 동사와 전치사가 특정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것이 완성이 되며, 이런 것도 물리적인 환경은 아니지만 지금은 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이 추상적인 개념조차도 그 물리적인 어떤 그런 걸로 대체를 하는 듯한 그런 시각화를 시켜가는 그러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것도 당신이 내 방에 있었을 때 혹시 서랍장 첫 번째 서랍을 열어보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애인 사이인데
열려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보통 그것을 잠궈 놓습니다. 이런 어떤 제가 미드를 보다 보니까 이런 장면을 보고 요 자료를 채택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서랍장 첫 번째 서랍 이런 표현은요, 영어를 꽤 공부한 분들도 모르겠죠, 당연히.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The top drawer of my bureau. 드로어는 서랍이고 bureau는 서랍장입니다. 자, 요 표현을 제가 얘기를 미리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뭐 대부분의 어떤 그 열쇠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부사절 when you were in my room, when you were in my room. 자, 여기서 혹시라는 표현, 혹시 열어봤어요 할 때 혹시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느냐? 자, by chance 또는 by accident.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Did you open the first drawer of my bureau by accident 또는 by chance? 이렇게 하면은 이 우리말 취지에 부합되는 표현을 완전히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 잘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미드에서 나왔던 표현은 무엇이었느냐? Did you happen to open? 이거 happen to. 이 happen to 동사 원형 이 안에 혹시 하셨어요 라는 표현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happen to를 모르면은 그냥 by accident, by chance라고 써도 되지만 저는 이 happen to를 알게 되면은 이런 환경에서는 happen to를 계속 쓰고 싶습니다. 그만큼 표현이 멋진 표현으로 저한테는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Did you happen to open the top drawer of my bureau?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이 퀘션 마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퀘션 마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됐네요.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죠. 저건 잘못됐습니다. 자, 저는 보통 그것을 잠궈 놓습니다. 자, 이 표현은 어떻습니까? 이 표현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it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대명사 이미 top drawer, 자, top drawer of my bureau 요거를 굳이 또다시 이렇게 시간을 들어가면서 에너지를 들어가면서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요걸 it이라고 대명사로 쓰고 저는 보통 그것을 잠궈 놓습니다. 이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자, I 이렇게 합니까? I usually lock it. 자, 한국 사람이면 보통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하지만 영어식 사고는 이러하지 않는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은 나는 대개 그것을 이 잠그는 행위를 합니다. 잠그는 행위, 요 행위에 초점을 맞출 때는 요 그냥 동사, 주어 동사를 쓰죠. 잠그는 행위를 합니다에 이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잠궈 놓습니다라는 얘기는 이 행위를 합니다가 아니라 그 잠긴 상태로 유지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3형식보다는 이때도 항상 영어식 사고는 5형식 구조. I usually keep it locked. 자, 5형식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keep 타동사고 목적어 첫 번째 서랍을 잠긴 상태로 해놓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5형식 구조의 이런 감각적인 요소가 바로 영어식 사고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제가 미디에서 봤는데 그 산모가 저 임신을 했는데 이 종양이 이제 그 자궁 안에 이제 종양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했는데 정말로 이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수술을 하긴 해야 되는데 태아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산모한테 이제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산모를 엄마를 살리려고 하니까 이제 태아는 부득이 태아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엄마는 산모는 태아는 꼭 살려야 됩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엄마가 자신은 죽어도 좋으니까 아기는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남편 입장에서는 태아를 구하는 것은 그 과정에서 산모가 죽는다면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자,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산모를 꼭 산모가 뭐지 하지 말고 그냥 mother라고 하세요. mother.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아는 또 뭐냐? 자, 이런 표현은 우리가 영어 공부를 꽤 하더라도 잘 모르죠. 그래서 fetus라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거 참 난감합니다. 뭐 이로움 하니까 여기서 뭐 이로움을 하니까 뭐 benefit 뭐 이런 어떤 혜택, 이로움 이렇게 하면은 이 과정에서는 이 환경에서는 전혀 거기서 무슨 뭐 혜택과 이로움 그런 성격의 어휘를 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do good, 이롭다, 도움이 되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예를 들어서 이거 반대 표현도 있죠. do harm 하면은 해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암기를 영혼 없이 암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뉘앙스도 느껴보면서 알아야 됩니다. 자, do good을 한번 써보세요. do good을 써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태아를 구하는 것 자체는 saving the fetus. 자, 동명사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doesn't do good. 자, 여기서 제가 투부정사와 동명사 이 주어로 썼을 때 그걸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통 주어 자리에 이 주어라는 자리에 이 동사가 올 수 없고 동사를 명사로 고치는 두 가지 방법에서 투부정사 동명사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차이를 느껴보셨습니까? 둘 다 투부정사나 동명사 둘 다 명사이기 때문에 둘 다 된다. 그러므로 다 똑같다. 이거는 엄밀히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명사 자리에 올 수는 둘 다 올 수 있다 하더라도 각각 다른 요소이기 때문에 뉘앙스는 다르다 이거죠. 여러분들 뭐 문법 공부하면서 다 보셨겠지만은 이 동명사는요, 과거적인 속성도 있지만은 그 행위에 대한 정의, 그 행위 자체, 태아를 구하는 행위 자체는 이런 의미가 있고, 투부정사는 조금의 미래적인 속성으로 아이를 구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태아를 구하게 되면 그렇게 앞으로 하면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자, 일단 동명사로 태아를 구하는 그 자체는 doesn't do good, 이롭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any가 들어가면은 어떠냐?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doesn't do any good. 그래서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를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영어 회화를 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내 걸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doesn't do any good.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 이런 표현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요런 어떤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내 표현을 바로 해버리면은 그 자체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산모가 죽는다면 요거는 if절로 표현할 수 있겠죠. If mother dies in the process 그 과정이라는 것은 수술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in the process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자,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법뿐만 아니라 이런 영어식 사고에 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해서 이 시간을 했다 그래서 바로 영어식 사고에 바로 젖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문법 그리고 영어식 사고, 회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나가시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